어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14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전일 CPI가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예상보다 낮은 시가로 출발을 하면서 조금 좀 애매한 모습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제가 무방에서는 말씀을 드렸죠. 한편으로는 시가가 낮다라는 얘기는 오늘 양봉의 몸통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반등 나온 이후에 1% 전후 1.5% 근처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윗골이 살짝 달고 1% 전후쯤에서 마감을 하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오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5%까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종가 고가 마감했고요. 1.1%대 마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 중에 하나는 코스닥이 강하게 나오면서 일단 코스피와의 키 맞추기를 오늘 또 조금 진행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시장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CPI가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새벽에 결정이 나게 될 FOMC의 점도표에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하나 작용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도 대체로 매파적으로 나오겠지만 더 공격적이고 매파적이기보다는 좀 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전체 최종 금리 수준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과 함께 파월 의장의 발언도 좀 덜 매파적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올라가는 동안, 아시아 증시 오르는 동안 우리 시장 워낙 못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 약간 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커플링은 아직까지 좀 멀었습니다. 조금 더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양봉 몸통을 아주 잘 만들면서 요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 충분히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하루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상당히 강했잖아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도가 오늘 엄청났고, 기관들의 코스닥 매도도 오늘 상당히 좋았다. 1000억대 이상 들어왔고 2000억대 가까이 들어왔으면 엄청나게 들어온 거고요.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쏠려 들어오면서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좀 나온 것, 그 부분 때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오히려 대형주와 비슷하거나 대형주보다 못한 흐름을 보인 종목들도 좀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정상적이지는 않죠, 이게.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지수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돌려낼 때, 차트를 돌려낼 때는 일단 지수가 올라야 되죠. 지수가 올라야 이걸 일단 하방 압력을 끝을 내고 상승으로 돌려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그걸 돌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대형주. 왜? 지수 쉽게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벌써 한 1년 넘게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오늘 나온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시총 상위 쪽으로 보면 코스피도 오늘 대체적으로 좀 코스닥보다는 덜했죠. 코스닥보다는 덜했는데 대형주들, 특히 2차 전지 섹터들 오늘 조금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게임주들 좀 수급이 좀 괜찮았었고, 시총 상위주이긴 합니다만 중상위주들 쪽에서 좀 급등주들이 조금 한두 개씩 이렇게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끌어올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 전후 수준이었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의 현물 수급으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죠. 왜?
내일 새벽 FOMC 일단 점도표 지키는 거 봐야 되고요. 향후 전망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고요. 파월 의장의 입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일 일단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 금투세 관련된 내용. 일단 오늘 아까 오후장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 보니까 어느 정도 금투세 관련해서는 뭐 결정이 나거나 합의를 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다른 건 어느 정도 다 이 합의가 좀 된 것 같은데 대주주 요건이 지금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 대주주 요건이 지금 30억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억에서 50억 정도 사이 정도까지 양당 모두 양보가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들이 일단 나온 상태이긴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법인세 문제와 걸려 있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가 해결되면서 통과가 되어야 이것도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겠고요. 만약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계속 말씀을 뭐 드렸습니다만 예상하고 있기로는 오늘 그러니까 어제 CPI가 예상보다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점도표가 5.25% 위로 찍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매파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5.25에다 찍는 분들 계실 거고요. 물론 이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더 위로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일단은 나신 분이잖아요. 위로 일단은 제껴 놓으셔야 되는 제껴 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5.25 위로 찍히는 부분들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5 전후에서 제일 많이 찍히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4.75 부근이 가장 많다면 시장 조금 반등세가 좀 강하게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오면 그냥 그런대로 우호적인 흐름 속에서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는 흐름 그 추세를 그냥 이어가는 정도. 그 다음에 5.25 정도 찍힌다고 한다면 하루 정도는 눌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흐름 그대로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도 일단 상품 쪽에서 많이 꺾인 부분들 나왔다라는 거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와 함께 서비스 쪽이 아직 꺾이지 않았는데 내년에 꺾일 거야 라고 지난 30일 날 11월 30일 날 얘기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반복이 나올 것 같고 다만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데 절대적인 수치가 아직까지 많이 높다. 그 부분 때문에 매파적으로 아직까지는 금리 조금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대신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내일 50bp 올린 이후에 2월 달에 25bp, 3월 달에 25bp 이렇게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다만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강하게 올림으로 인해서 경기에 충격을 주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비둘기적 얘기도 조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임금 상승률이 조금 중요하고 우리 그거 계속 보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 하실 것 같고요. 제 그냥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은 기대 인플레 지금 잘 잡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 괜찮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금리를 올려놓은 다음에 홀드하면서 금리 인상에 영향을 좀 보겠다.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 흐름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체로 매파적인 얘기 속에서 비둘기적인 얘기 한두 개 정도 비둘기를 한두 마리 정도 날리는 거죠. 그 정도 해줌으로 인해서 립 서비스를 좀 해줄 겁니다. 해줄 거라고 봐서 시장은 어느 정도는 올라설 걸로 보고 있고 우리 시장도 일단 내일 이후에 2420포인트 위로 올라오면서 요 박스권 흐름 2600까지는 못 가겠고요. 2540포인트 정도까지의 박스권 흐름 정도까지는 일단 만들어내줄 가능성 높아 보인다. 일단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이겠고요.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면 오늘도 순환매가 좀 제법 많이 나왔는데 아침에 중국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서 관련주 전부 다 거의 모든 섹터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진짜 우리 팬데믹 때 움직였던 것만큼 거의 모든 섹터들 관련돼 있는 코로나 관련된 모든 섹터들이 다 움직였었고요. 다만 그게 아침에 잠깐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 이후에
바로 일부 힘 약한 애들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고 5장 넘어오면서 상당 부분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대신 웹툰 섹터들 좀 강하게 올라왔고 엊그저께였나요? DNC 미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 라인 돌파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 돌파하고 지금 오늘도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괜찮게 나왔고 미스터 블루도 지금 12%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자리 부근 돌파 전후한 흐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대원 미디어 역시 뭐 괜찮은 흐름이었고 NBT 마찬가지입니다. 키다리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뭐 키다리도 그동안 올랐던 부분이 있으니까 괜찮은 흐름들 이어갔고요. 전체적으로 웹툰 섹터들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고 그다음 게임 섹터들 좀 올라왔는데 위메이드가 일단 오늘 위믹스 소각을 했잖아요. 일부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이제 기대감을 또 다시 높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NC 소프트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게임 섹터들 크게 이렇게 좀 끄집어 올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건 아니고요. 한두 종목 정도만 강하게 올라오고 나머지는 그냥 흉내만 내주는 정도 그런 정도의 흐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섹터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 이런 섹터들 오늘 뭐 아주 강하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중국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가지고 오늘 우리 반도체 섹터들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 쪽에서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미국이 하도 중국 반도체 쪽을 지금 억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자생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 쪽에 중국 쪽에 기술이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미국 쪽에다 내다 팔 수 없고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걸 가지고 중국 쪽에다가 넣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뉴스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치포 동맹이 최근 지금 잠잠한 상태잖아요. 잠잠한 상태에서 대만, 일본, 네덜란드 뭐 요런 나라들을 미국이 중심으로 해서 한국을 빼고 나머지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쪽에도 미국 쪽에 끼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중국 쪽에서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우리 지원법 이렇게 만들어서 니네가 우리 중국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이만큼 수혜를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줄 수 있어. 이런 쪽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지금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도 중국 쪽에 지금 투자되어 있는 반도체들 지금 많이 움직였잖아요. 많이 움직였는데 이거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에 따라 가지고 만약 미국 쪽에 그대로 붙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 쪽 관련된 반도체 오늘 많이 올랐던 애들은 다시 되돌림 나와야 되는 상황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 중국 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우리가 중국 쪽에도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반도체 섹터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일단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그 다음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오늘 매수 괜찮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수의 절반 정도가 삼성전자의 매수였다. 그 외에도 NC소프트, 삼성 SDI, 삼성전기, LG화학, 현대차, 삼성물산 정도가 괜찮은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하이닉스,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KB금융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쪽에서 놓고 보면 SM, LNF, 아프리카TV, 서진시스템, 성일하이텍, 안랩, 삼강 M&T, 카카오게임즈, 주성엔지니어링, 삼천당제약, YG엔터 정도 괜찮은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나노신소재, HLB, 에코프로비엠, 스튜디오 드래곤, BH, 대주전자재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은 대충 요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 내일까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호적으로 무난하게 지나갈 걸로 본다. 금투세 쪽도 지금 현재 흐름으로 놓고 보면 법인세의 어떤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부분, 특히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좀 사실 예상이 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게 또 갑자기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파월 의장 쪽이나 FOMC는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요 부분 넘어가면서 금투세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무난하게 돼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은 위로 올라와서 이 자리 바닥으로 놓고 움직이는, 박스권의 바닥으로 놓고 움직이는 흐름은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부터는 제가 1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 안정화였잖아요. 11월 FOMC 이후부터 시장 안정화가 좀 나올 겁니다. 그 시장 안정화는 지금 밀리는 구간들이 좀 있었어도 충분히 안정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화까지 지금 그 길로 지금 안정화가 정상화로 연결되는 길이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일단 1차적으로 FOMC와 파월 의장 이벤트 소화한 이후부터 조금씩 정상적인 흐름으로 좀 들어갈 이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투세 문제가 일단 해결되어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수급적인 문제거든요. 빠져나간 큰 손들이 다시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그나마 지금 일부 놔두고 있는 혹시나 해서 놔두고 있는 수급들, 그러니까 이제 이 물량들이 만약에 금투세가 유예되는 걸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물량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올라가도 우리 증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이 좀 더 심할 거고,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정 정도 지금 나갔던 물량들 들어올 거고, 빠져나갈 물량은 크게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수급적으로 좀 보탬이 되면서 지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정상적인 흐름, 가야 될 자리에서 가고 눌려야 될 자리에서 눌리는 그런 흐름들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일부 종목들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종목들 보면 움직일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 생각해 보면 전반적인 흐름은 조금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지금 1년 반 정도 하락장이 있었는데, 그 하락장으로부터 이제 확실히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급등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 흐름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흐름은 나올 것으로 본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